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수의 확장 단원을 배울 거고요. 교과서 1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가 정수일 때를 다룰 건데요. 이제까지 중학교 때는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만 다뤘습니다. 우선 생각의 싹을 보겠습니다. n의 값에 대응하는 2의 n제곱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규칙을 말해보고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4일 때 2의 n제곱은 2의 4제곱이 되어서 16이 되네요. n이 3일 때는 2의 세제곱이라서 8이 됩니다. 2의 n이 2일 때는 2의 제곱이 되어서 4가 되네요. 그러면 규칙을 찾아보면 n 값이 4, 3, 2, 1 점점 1이 작아질 때마다 2의 n제곱 값은 16에서 8, 8에서 4 점점 나누기 2, 반이 줄어드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을 채워보면요. 1에서 0, 1이 줄 때 2의 n제곱 값은 반이 줄어서 1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0에서 마이너스 1이 될 때 2의 n제곱 값은 1에서 반이 줄어든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바뀔 때는 2분의 1의 반이 줄어든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상한 게 생기죠. x가 n이 0일 때 2의 제로 제곱은 1이 되고요.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2의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일 때는 2의 마이너스 2가 4분의 1이라는 이상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자, 이제까지 중학교 때는 여기 위에 있는 지수 부분이 자연수인 경우만 다뤘는데요. 지금 생각의 싹을 보니까 자연수가 아닌 0과 음의 정수, 다시 말해서 전체 정수 범위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자, 이제까지 자연수에서의 지수 법칙을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는 밑은 실수이고요. MN이 자연수라는 가정이 있을 때 1번부터 5번까지의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두 개의 곱은 지수끼리 덧셈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괄호를 사이에 두고 지수끼리는 곱셈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전체의 n제곱은 각각의 n제곱으로 분배됐고 분수 형태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듭제곱끼리의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까지는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만 다루었는데요. 이제는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 범위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 이것이 성립하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이 0이 아닌 상태에서 mn이 자연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수가 0일 때 성립하게 하고 싶습니다. 자연수일 때는 성립하고요. 0일 때 성립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이 지수 법칙에다가 m 대신에 제로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a의 제로 곱하기 a의 n이 되고요. 이것은 지수 법칙이 성립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0 더하기 n은 n이니까 a의 n제곱과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얘는 곱하기 하나마나한 1이 되면 주어진 지수 법칙을 m이 0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가 0일 때도 이 기존에 사용하던 지수 법칙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a의 제로제곱은 1이라는 걸 약속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 n이 0보다 크다라고 할 때요. 그러면 음의 정수일 때도 성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어진 지수 법칙이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a의 m 대신에 마이너스 n을 집어넣고요. a의 n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도 지수 법칙이 성립하려면 지수끼리 덧셈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a의 마이너스 n 플러스 n은 0이 되죠. 그런데 위에서 a의 제로제곱은 1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얘는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1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 본 지수 부분이 음의 정수일 경우에 이 값은 어떻게 표현된다는 말이죠.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분모로 내려가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라는 거. 이게 되도록 성립한다고 약속을 하면 지수 부분의 음의 정수일 때도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수가 자연수뿐만이 아니라 0 또는 음의 정수일 때도 다음과 같이 지수 법칙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약속을 해주면 됩니다.
a의 0제곱은 1이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n제곱분의 1로 약속을 해준다면 밑이 0이 아니고 n이 자연수일 때 기존에 사용하던 지수법칙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외우기 힘든 사람은 2의 제로제곱은 1, 3의 제로제곱은 1. 우선 지수 자리에 0이 들어가면 무조건 어떤 수라도 1000의 제로제곱도 1이라는 거 외워주시고요. 또 a의 마이너스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를 쭉 확대시켜서 분수꼴로 바꿔주고요. 나머지 a의 제곱을 분모로 내려보내준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면요.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되고요. 나머지 a의 세제곱은 분모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요것과 이것이 성립한다고 약속을 하면 기존의 자연수, 지수가 자연수일 때 성립하던 지수 법칙이 0과 음의 정수일 때도 성립하기 때문에 정수 범위에서도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마이너스 3의 제로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수에 상관없이 지수 자리에 0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이 되죠. 그 다음에 5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5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마이너스를 쭉 확대시키고 나머지 5의 세제곱을 분모에 적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5의 세제곱은 125니까 125분의 1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건에서 왜 a가 0이 되면 안 될까요? 자, 2번 때문이죠. 분모에 들어갈 a의 n제곱이 있기 때문에 a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요. 따라서 지수가 자연수일 때에서 정수 범위로 확대해서 지수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밑이 0이 아니다는 조건이 꼭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0의 0제곱도 정의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9쪽에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제로제곱입니다. 밑에 있는 수와 상관없이 1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풀죠? 위에 있는 지수 부분에 음의 정수가 적혀 있네요. 이 마이너스를 확대해서 분수꼴로 표현해주고 나머지 3의 제곱을 분모에 적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2번은 9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죠.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수로 보고 지금 지수 부분의 마이너스는 확대돼서 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을 분모에 적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하면 분모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되고요. 이것을 번분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위에 1분의 1로 계산하면 곱해서 분모 가고 곱해서 분자 가니까 마이너스 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a가 0이 아니고 mn이 음의 정수일 때 밑이 0이 아닌 이유는 분모에 내려가는 것 때문에 그렇다 했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분모에 들어갈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a는 0이 아니라는 밑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mn이 음의 정수일 때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 이렇게 놓을 수 있죠. PQ는 자연수라고 할 때 그러면 M도 마이너스 자연수, N도 마이너스 자연수이기 때문에 MN 둘 다 음의 정수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A의 M 곱하기 A의 N이 지수 법칙에 의해서 두 개의 지수를 합한 거랑 같게 되는 걸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에서 MN 대신에 우리가 마이너스 P와 마이너스 Q로 바꿔줬죠. 그러면 이 부분은 앞에서 약속한 것처럼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확대되고 AN제곱분의 1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A의 마이너스 P제곱은 확대되고 A의 P제곱분의 1로 바뀌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고요.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분모끼리 곱하면 A의 P 곱하기 A의 Q분의 1이 되는데 이때 PQ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의 지수 법칙을 통해서 위에 지수끼리 더하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서 약속한 요걸 이용해서 분모에 있는 걸 끌어올리는 대신에 얘는 축소해서 요 앞에 붙여야 되죠. 그러면 A분의 A의 P 플러스 Q 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요 짝대기를 앞에 지수 앞에 마이너스로 표시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전체의 마이너스를 각각 분배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지수 여기에서 이거는 M이었고
n이었기 때문에 원래 걸로 넣어주면 우리가 기존에 자연수일 때 쓰던 지수 법칙이 그대로 음의 정수일 때도,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도 성립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을 지금 mn 둘 다 음의 정수일 때 증명을 했고요. mn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음의 정수일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하고, mn 중에 0이 되는 게 있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일일이 케이스별로 해도 주어진 지수 법칙을 그대로 성립하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밑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고 mn이 정수일 때 주어진 요 지수 법칙이 그대로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약속을 하죠. a의 제로제곱은 1이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로 하기로 약속을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이 지수 법칙은 자연수가 아닌 정수 범위에서의 지수에서도 그대로 성립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해결하기 1을 통해서 또 다른 지수 법칙이 성립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a 밑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은 그대로 있고요. mn이 음이 정수일 때 요런 지수 법칙이 성립함을 밝히시오 했습니다.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한 것처럼 PQ를 자연수라고 뒀을 때 M은 음의 정수 마이너스 P, N은 마이너스 Q라고 했을 때 주어진 이것이 이게 되는 걸 보여야 되죠. 그러면 M 대신에 마이너스 P, N 대신에 마이너스 Q를 넣어서 이렇게 됐고요. 이것을 각각 어떻게 표현합니까? A의 마이너스 P 제곱은 분수꼴로 표현이 됐고요. 또 마이너스 Q 제곱은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요건 본분수로 표현하면 곱해서 분모의 1, 분자에 올라가니까 얘가 됩니다. 그럼 PQ 대신에 원래 마이너스 M과 마이너스 N으로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것은 곱하기 자연수 마이너스 자연수 곱하기 마이너스 자연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주어진 요 기존의 자연수일 때 쓰던 지수 법칙이 음의 정수일 때도 그대로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mn 중에 하나만 음의 정수인 경우에도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위의 방법에서 mn 중에서 하나만 마이너스 p로 넣고 계산을 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밑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 다음 지수 법칙이 성립함을 보이시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1번을 보면요. 똑같은 방법으로 a가 0이 아니고요. mn이 음의 정수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한 것처럼 m을 마이너스의 자연수, n도 마이너스의 자연수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PQ는 여기에서 자연수라고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주어진 A의 M제곱 마이너스 나누기 A의 N제곱은 어떻게 표시됩니까? MN 대신에 마이너스 P와 마이너스 Q로 바꿔 넣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지금 요거는 앞에서 약속한 게 뭡니까? 마이너스 이 부분이 확대돼서 분수꼴로 바뀌니까 a의 p제곱분이 1이 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요 부분이 확대돼서 나머지 부분 a의 p제곱이 a의 q제곱이 분모로 가서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보면 a의 p제곱분의 1 곱하기 뒤에 거 역수하면 a의 q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실제적으로 다시 a의 마이너스 p로 고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지수끼리 앞에서 지수 법칙 성립하는 거 배웠죠. 음의 정수일 때 요것은 지수끼리 더하기 한다는 건 증명을 했으니 요거는 써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끼리 더해서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되고요. 여기에서 a의 마이너스 p에 마이너스 q 걸로 표현을 해줘야 n으로 바꿀 수 있죠. 우리 기존에. 따라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q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약속한 마이너스 p는 m이고 마이너스 q는 n이니까 마이너스 p 대신에 m을 넣고 마이너스 q 대신에 n을 넣으면 a의 m 마이너스 n이라는 지수 법칙, 기존의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도 이 지수 법칙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정수 mn 중에서 하나만 음의 정수인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을 해보면 성립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은 보겠습니다. 이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밝히면 되겠죠. 자, 우선은 a는 0이 아니고요.
b도 0이 아니고요. n은 음의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n을 마이너스 p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단 p는 자연수라는 조건을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거 ab의 전체의 n제곱은 p로 바꿔주면 ab 전체의 마이너스 p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앞에서 배운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분수꼴로 쭉 확대되고요. 나머지 부분 ab의 p제곱이 분모로 가면 되죠. 그 다음에 지수법칙에 의해서 각각의 p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분리해서 a의 p제곱분의 1 곱하기 b의 p제곱분의 1이 되고요. 요것은 다시 a의 마이너스 p 곱하기 b의 마이너스 p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것은 n이고요. 이것도 n이니까 정리하면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 되죠. 따라서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도 기존의 지수 법칙을 그대로 성립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20쪽에 지수가 정수 범위까지 확대됐을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걸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밑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꼭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게 또 있죠. a의 제곱은 1이라는 것과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 1이라는 것. 이 두 조건이 만족된다면 기존에 쓰던 지수 법칙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요. 지수가 자연수 범위일 때는 이 부분이 이렇게 경우가 나누었지만 지수가 정수 범위로 확대되면서 깔끔하게 변했죠. 그 이유는 위에 여기에서 음의 정수가 적혀도 된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앞에 거 m에서 뒤에 지수 n을 빼주기만 해도 된다는 거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교과서 20쪽에 확인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 보시면 이렇게 밑은 0이 아니고요. 지수가 4와 마이너스 2가 있을 때 그대로 두 개를 더하면 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4 빼기 2 해서 3의 제곱 9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눗셈일 때는 그대로 지수끼리 빼기를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3-5는 마이너스 2가 됐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확대돼서 분수로 표현되고 나머지 5의 제곱은 분모로 내려가서 25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우선 지수가 둘 다 음의 정수일 때 괄호를 사이에 두고 있어도 그냥 곱하면 된다 했죠. 따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에서 2의 6제곱 64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전체의 마이너스 2제곱도 똑같은 방법으로 분배하면 되니까 a의 제곱에도 마이너스 2제곱, b에도 마이너스 2제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되죠? 지수끼리 곱하기를 해서 a의 마이너스 4제곱, b의 마이너스 제곱이 되고요. 이것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확대돼서 분수로 바뀌고 a의 4제곱이 분모로 가고요. b의 마이너스 2제곱도 마이너스가 확대돼서 분수로 바뀌고 b의 제곱이 분모로 갑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단 여기에서 분모가 될 a와 b는 0이 안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밑이 7로서 같고 지수끼리 어떻게 합니까? 더하기가 되겠죠. 곱하기니까. 곱하기일 때는 지수끼리 더하기 합니다. 따라서 7의 제곱이 되어서 49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밑이 마이너스 2로서 같은 상황에서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하기를 하고요. 요거랑 요거. 나누기일 때는 지수끼리 빼기를 하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에 7하고 마이너스 3은 더하기 5는 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요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1제곱에서 마이너스는 분수로 바뀌고 나머지 이 부분은 분모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2의 1제곱분의 1이 되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전체의 마이너스 세제곱도 각각 분배해주면 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a의 제곱에도 마이너스 세제곱, b의 세제곱에도 마이너스 세제곱 하고요. 각각 이렇게 곱해주면 a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b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a의 마이너스 6 곱하기 b의 마이너스 9가 되네요. 이것은 분수꼴로 표현해야 되죠. 마이너스는 확대돼서 a의 6제곱분의 1, 마이너스는 확대돼서 분수꼴로 되고 b의 9제곱분의 1이 되고요. 분모끼리 계산해서 a의 6제곱분의 곱하기 b의 9제곱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단 여기에서
A와 B는 0이 아닌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이 부분 먼저 계산을 하는 게 간편하겠네요. A의 제곱과 나누기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의 전체 마이너스 2에서 밑이 지금 A로서 같기 때문에 나누기일 때는 지수끼리 뺄셈을 하면 되죠. 따라서 A의 2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3 이거 전체의 마이너스 2제곱을 할 겁니다. 그러면 계산했을 때 어떻게 되죠? A의 5제곱 전체의 마이너스 제곱이 되고요. 이거는 곱하기를 하죠. 그러면 A의 5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의 마이너스 10제곱이 되고요. 이것은 분수꼴로 확대돼서 마이너스 내려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네요.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산기에는 x제곱 키와 x-1제곱 키가 있는데요. 이것을 누르면 각각 화면에 있는 수의 제곱과 역수가 계산되어지는 기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화면에 어떤 양수 a가 있다라고 했을 때요. 양수 a입니다. x제곱을 2번 누르고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한 번 눌렀더니 화면에 0.0016이 표시되었다고 합니다. 양수 a의 값을 구해보시오 했습니다. 처음에 양수 a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x제곱 한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주어진 수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x제곱 버튼을 다시 한 번 더 눌렀다 했으니까 a의 제곱의 제곱이 되어서 a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x의 마이너스 1제곱 버튼을 눌렀다고 했죠. 그러면 주어진 이 수의 마이너스 1제곱을 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고요. 이 값이 0.0016이라고 했습니다. 0.0016. 그런데 0.0016은 0.2의 4제곱이 되죠. 그러면 a 값은 뭐가 될까요? 다시 보면 이 부분은 a의 마이너스 1제곱의 4제곱이 되고요. 그것이 0.2의 4제곱이라 했기 때문에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0.2가 되죠. 다시 말해서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0.2인데 a분의 1이 0.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0.2분의 1 역수치하면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